제조업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기술력에 대한 문제다, 공법에 대한 문제다. 자체의 기술력으로 원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입니다. 저는 주로 제조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을 방문하지요. 공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부품 업체들, 대차대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또 공시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자리 숫자의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 많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 중에 한 가지는 제조업은 이익이 박하다, 또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업체들은 도리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사용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업종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또 이런 쪽은 수익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고, 적어도 20, 30%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높으면 50%, 60%의 수익성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공장은 그렇지 않다. 공장은 일반적으로 무겁다, 또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문했던 공장 한 군데를 여러분한테 특별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장은 신제품, 신소재를 주로 핵심 역량으로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주력하는 공장입니다. 이 회사에서 관심 있는 것은 국산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대기업에서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핵심 부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 기술력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외의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그 해당 기능에 최고의 전문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의 기술을 채용하고 활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부품을 수입에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 국산화율이 100%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회사는 여기에 착안합니다. 어느 공장에서요,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입품이 있다는 소문만 듣게 되면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련 기술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타겟은 뭘까요? 국산화 프로젝트예요. 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국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 부품과 기능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검토 끝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가정합시다. 성능이 나왔습니다.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찾아가서 샘플 납품을 하면서 고객과 상의하는 거죠. 저희가 개발했는데 성능이 동일해 보이는데 이거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 기업에서는 그 물건 가져다 테스트해보고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품을 채택하게 되겠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가 옆에서 보게 되니까요, 보통 수입하는 부품 가격에 30%에서 50% 정도 낮추는 모양으로 거래가 최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 기업에서는 국산품이 성공했기 때문에, 국산화 성공했기 때문에 매우 크게 원가 저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국산품을 만들었는데 판매 가격은 현재 수익 금액의 70%나 50% 선에서 납품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이 신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조 원가를 보고 납품 가격을 결정했습니까? 아니지요. 납품 가격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시장에서 결정됐습니다. 고객 측에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수준을 보면서 타겟, 목표 원가를 정해서 그 가격으로 요구했었고 그걸 제안했고 그걸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국산을 하는데 들어갔던 순수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가공비는 얼마일까요? 알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공법의 문제이고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는요, 이 회사는 신물질을 개발하다 보니까 신소재에 대한 원가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매우 싼 걸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녹이 발생하잖아요. 녹을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재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낮지요. 공정은 어떻게 할까요? 표준 공정, 일반 공정을 잘 연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가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체의 기술력으로 원가가 결정됩니다. 어떤 제품은 쉽게 말해서 1달러에 만들어서 1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그 공장에서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납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됐습니다. 원가는 내부 기술력과 공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원가와 판매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제조업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기술력에 대한 문제다. 공법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물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제조업이 고수익에 도전할 것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